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외부에 나와 있는데 용인의 파미에소라고 하는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억셉트 커피랑 협업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람짐을 통해서 억셉트 커피 샘플 원두 신청도 받고 있는데 샘플을 배송받으신 분들이 원두를 정확하게 수출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세팅이 잡혀 있다고 해서 커피 원두 샘플 세팅 팁을 조금 얻으러 왔거든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서 샘플 세팅 팁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카페 안에 들어왔고 세팅을 한번 해볼 건데, 아니 세팅할 때 그라인더를 가지고 다니시는 경우를 전 처음 봤거든요. 그라인더를 원래 들고 다니세요? 네, 저희가 보통 고객사분들에게 방문해서 방문 세팅을 할 경우에는 보통 운영 중에 많이 하게 되는데 운영 중에 현장에 있는 그라인더에 원두를 빼서 저희 원두를 넣고 테스팅을 해드릴 경우에는 되게 불편한 애로사항들이 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카페처럼 저렇게 구석에 있는 콘센트 하나만 빌려주시면 저희 그라인더를 들고 와서 그리고 원두를 넣고 세팅을 해드리면 그냥 막 손님 받으시다가도 저희가 커피 세팅을 잡아서 커피 한 잔 드리고 뭐 라떼 한 잔 만들어서 라떼 한 잔 드리고 이렇게 편하게 샘플링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라인더를 좀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카페에서 사용하는 그라인더에 그 커피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뭐 빼고 하면 또 번거로워지고 맞아요. 틀어지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아예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원래 사용하던 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된다. 근데 전 진짜 태어나 처음 봤어요. 이걸 들고 다니는 거를. 저희가 이 그라인더를 들고 다님으로 해서 훨씬 더 이제 고객사분들이 편하게 이제 뭔가 샘플링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라인더까지 들고 다니시냐. 근데 저희는 그라인더뿐만 아니고 다양한 제품들도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메리카노나 라떼 뭐 이런 거를 테이스팅 하다 보니까 요런 테이크아웃 컵 사실 매장 거 사용하면 다 돈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저희가 요런 거 다 챙겨서 가서 이제 하나도 피해 안 가도록 저희가 요런 거 챙겨 다니고, 혹은 요거는 커피 바스켓인데 만약에 매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뭔가 샤워 스크린이라던가 바스켓이라던가 이런 제품들이 우리 매장에서 사용하던 것뿐만 아니고 뭐 IMS나 VS나 다른 제품들로도 커피를 드셔보시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꺼내가지고 테이스팅 해드릴 수 있도록 들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똑같은 다크 로스팅이라고 하더라도 VS나 IMS에 따라서도 맛의 뉘앙스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훨씬 선호하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좀 맛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이렇게 제품을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를 또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그 머신 구매했을 때 주는 순정 바스켓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거의 아까 보니까 종류별로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상황에 맞게끔 사용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가방 자체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카페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있지만 가끔 추출 도구가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맞아, 저울이 없거나. 다른 거 다 있나요, 여기? 또? 우선 뭐 일단 몽키 스패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몽키 스패너 있고요. 뭐 몽키 아니면 스패너 있고. 저희 뭐 디스트리뷰터, 그리고 템퍼 보통 뭐 거의 있긴 하지만 요즘 오토 템핑기 많이 쓰시니까 저희가 템퍼도 가지고 다니고, 혹은 이런 저울, 저희가 그람수나 혹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경우에 이 추출 레시피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원두 도직량 그리고 에스프레소 추출량을 즉각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혹시 없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체크해서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요 에스프레소 TDS 기인데, 보통 에스프레소는 이렇게 매장에서 아메리카노로 드시기만 하시지 수치상으로 이렇게 보신 적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TDS기를 들고 다녀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피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저희가 같이 체크를 해드려서 내가 뭔가 맛으로 잘 느끼고 있는지, 진하게 커피가 나오고 있는 건지 그거를 뭔가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인스타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물을 재는 도구 있잖아요. 있죠. 그것도 지금 있나요? 그럼요. 이렇게 저희가 물의 ppm을 잴 수 있는 도구도 같이 들고 다니고 있어요. 뭐 더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으면 훨씬 좋긴 하겠지만 매장에서 간략하게 현재의 물 상태를 조금 더 즉각적으로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이 제품이 결국은 정수 필터가 지금 현재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도 또 같이 체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정수 필터의 뭔가의 효과가 잘 좋지 않거나 혹은 교환해야 할 시기라서 ppm의 수치가 맞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 ppm을 재서 물의 상태가 좀 좋지 않구나
그럼 정수 필터에 문제가 있나?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요거까지는 진짜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세팅을 하다가 이것은 약간 물 문제인 것 같다 싶으면은 저걸로 이제 측정을 한번 해봐가지고 맞아요. 좀 이제 약간 판단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렇죠. ppm 수치가 맞지 않으면 정수 필터 교체 시기가 됐나? 하고 정수 필터 교체 시기가 됐으면 저희가 차에 정수 필터도 들고 다닙니다. 아, 진짜요? 네, 정수 필터도 들고 다녀서 네. 만약에 현장에서 정수 필터 교체라던가 그런 게 필요하면 저희는 고객사한테 직접 방문을 드려서 네. 즉각적으로 다 모든 거를 케어해드리는 억셉트 커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머신만 안 들고 다니시는 거지, 머신만 설치돼 있으면은 그라인더랑 커피랑 뭐 다 준비돼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진짜 뭐 엄청 많아요. 더 안 보여주신 게 많지만 네. 뭔지도 모르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진짜 약간 도라에몽 주머니 같다. 근데 요거를 샘플 세팅 다닐 때나 뭐 또는 거래처 뭐 중간 세팅 다니실 때마다 다 들고 다니시는 거죠? 그럼요. 혹시 모르니까. 네, 현장에서 어떠한 제품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들고 다녀서 고객사분들이 뭔가에 필요한 뭔가 요구사항이 있거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또 따로 뭐 공장을 들르거나 쇼룸을 들러서 가지고 오지 않아도 네. 바로바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도록 다 챙겨서 다니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케어를 해드리는 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저희는 이런 걸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아예 뭐 공구부터 해서 추출에 필요한 거 다 들고 다니시니까 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웬만하면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몰에서도 이제 억셉트 커피 샘플을 받고 있는데, 배송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받을 수 없지만 방문 샘플 신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장비 다 들고 와가지고 다 보여주시고 맛 세팅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샘플 신청하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문 샘플을 신청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R타입 다크 세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진행을 하는 것보다 직접 이제 업체에서 진행을 해주는 게 설명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좀 하나하나 제가 물어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오늘 내리는 R타입 다크를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오늘 이제 드시는 R타입 중에서도 배전도가 제일 진한 R타입 시그니처라는 타입인데, R타입이 저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미디움 다크, 이렇게라 구분되는데, 네. 다크를 쓰는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제과, 제빵 이런 거랑 같이 하는 업체들이 좀 더 묵직한 커피를 좋아하시고 산미 있는 커피를 싫다. 그럼 보통 이걸 선택하시고, 미디움 다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은은한 산미가 조금씩 느껴지게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 보통 이제 용량 큰 데가 주변에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용량도 커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커피 배전도를 조금 더 높여서 풍부한 바디감을 위해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도 50%가 스페셜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품질이 좋은 블렌딩입니다. 네. 근데 저도 많이 먹어봤는데 진짜 그 흔히 생각하는 강배전에 막 부정적으로 탄만 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진짜 없거든요. 뭐 추출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억셉트 커피의 R타입 다크를 이제 샘플 배송으로 받거나 또는 이제 유사한 다크 로스팅 커피를 내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커피 내릴 때 주의할 네.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추출에 이제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담는 원두량, 그리고 추출 시간, 추출량, 이 세 가지를 제일 중점으로 두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머신의 추출수 온도긴 한데, 이것도 산네모 레이서라는 하이엔드 머신이라서 개별적으로 세팅이 가능하지만, 이거보다 아래 등급의 이제 머신 같은 경우에 온도가 표기 안 되는 것도 꽤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온도계로 추출되는 양을 저희가 흘리면서 물 온도를 또 찍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적합한 온도로 그 추출하기 때문에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도 또 저울로 재고 추출 시간, 추출량을 직접 저울로 올려서 재기 때문에 추출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대로만 하시면 그 맛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까지 해드리니까 문제 없도록 네. 해드리고, 또 매장마다 컵을 사용하는 게 다 사이즈가 다르다 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권장하는 레시피는 1대2 추출이지만 사이즈가 더 큰 컵이라면은 뭐 1대2.5 여기까지 추출 가능하고, 컵이 작은 데는 뭐 그람수를 줄여서 1대1.7 이 정도까지 추출 가능하니까 그거는 저희 레시피가 절대적이 아니고 권장 레시피지, 이건 매장 상황에 맞게 네. 저희는 언제든지 다 세팅해드려요. 대표님이 이 맛이다 할 때까지. 그러면 우선은 여기 환경에서는 몇 그램 정도 사용하세요? 여기는 지금 여기 대표님도 제가 세팅해드렸지만 직원분들이 여기도 꽤 있다 보니까 네. 직원분들의 통일성을 위해서 온도는 19.5g에서 20g.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건 항상 그 되게 중간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19.5를 세팅해드려서 19에서 20g 사이로 세팅을 해도 문제 없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추출 시간은 아무래도 배전도 있고 한 원두다 보니까 저희는 더블 리스트레토를 쓰고 있고요. 27초에 33초. 그렇다면 33초 이상 지나가게 되면은 안 그래도 바디감에 있는 원두인데 좀 더 써지니까 33초까지 권장을 드리긴 해요. 아, 네. 그 반대로 27초 미만이 됐을 때는 바디감이 있는 원두라도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장 시간을 그래서 저는 그냥 30초 좌우로 1, 2초. 네. 제일 베스트가 제가 먹어봤을 때는 그 27초에 30초? 이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요.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디감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40g 정도 기본을 세팅하지만 여기는 42에서 47 정도까지 더 추출을 해서 조금 더 바디감을 올리는 추출을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은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냥 따라해보셔도 괜찮나요? 그쵸. 일단은 가이드대로. 이제 저희도 웬만한 매장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지금 테이크아웃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따뜻한 건 13온즈. 네. 아이스는 16온즈. 이렇게 할 때 이 정도 레시피면은 누가 먹어도 호불호 없는 맛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컵 사이즈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우리도 뭐 핫 13, 아이스 16 정도 쓴다 하시는 분들은 뭐 똑같이 한다고 같은 맛은 아니겠지만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뉘앙스는 날 수 있으니 19.5에서 20 담아가지고 42에서 뭐 47 그리고 시간은 거의 30초를 좀 추천하시는 거죠? 30초 정도까지 추출해도 어차피 바디감이 있는 온도다 보니까 바디감을 살리는 추출이 조금 더 권장드리긴 해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한번 뽑아서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네, 한번 그리고 보여주세요. 일반 바쁜 매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포타 필터를 바로 분쇄를 하게 되는데 그쵸. 이제 이렇게 바로 받을 경우 이쪽에서 원두 나오는 토치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원두가 쏠릴 현상이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라인더에 따라 다 다른 거지만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뒤쪽부터 쌓이기 때문에 뒤쪽에 원두가 뭉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고르게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앞에는 비어있을 수 있고 뒤에는 꽉 차 있을 수 있고 이제 정말 바쁜 매장은 이 상태로 그냥 템핑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에랑 뒤에랑 뭉침이 달라서 아무래도 뒤쪽이 온도가 좀 적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이 더 빨리 흐르게 되거든요. 빨리 흐르게 되면은 그나마 이것도 스파웃이 달린 포타 필터여서 바텀리스로 하게 되면은 뒤쪽에 물이 먼저 빨리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방지하고자 저희 매장에서도 아예 종이컵을 사용하거든요. 보통 종이컵이라고 하면은 저걸 왜 사용하지 할 수도 있지만 요즘 뭐 제품이 워낙 도징컵도 있고 도징링? 도징링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용하는 매장도 꽤 많지만 저희는 그냥 종이컵을 썼을 때 효과를 보시면은 이거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 그래서 종이컵을 이용해서 받는다는 거죠?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종이컵을 먼저 0점을 잡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 레시피 양을 잡거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원두를 포터필터에 옮기는 거죠? 네네. 아, 이런 식으로. 이게 동작이 조금 힘들어서 꽃가를 좀 세운 다음에 흔들어주면은 이제 새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안쪽에서도 문침 현상도 없고 정전기 발생도 없어서 제대로 다 풀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포터필터에 포슬포슬. 이게 스킬이겠네요? 네. 잘못 닿으면은 확 쏟아질 수도 있고 그쵸. 안 쏟아져서 뭐지 그러다 툭 쏟으면 다 나오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없이 딱 쏟으면은 얘는 온전히 19.5g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간 쪽으로 그루밍을 좀 해주시고 디스트리뷰터도 이제 매장마다 바쁜 매장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마다 힘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매장 같은 경우는 디스트리뷰터를 10바퀴 돌리는 걸 권장드려요. 4, 5, 7, 8, 9, 10. 이것도 숫자를 맞춰가지고. 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오토 템핑기가 있으니까 템핑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깨끗이 제거를 해준 다음에 뭐 이 머신은 그냥 추출해도 되지만 이제 다른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 보일러가 아니고 일체형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앞쪽 헤드에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물 흘리기를 한번 해줘서 앞쪽에 열수를 빼주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92.5도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추출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추출량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저울을 올려놓고 추출하거든요. 근데 혹시 온도 조절이 안 되는 머신 쓰시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기본 세팅값으로 네, 그냥 기본 세팅값으로 온도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추출을 그냥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벨크리머로 해서 볼륨 추출을 하는 매장도 있지만 저희는 좀 더 디게싱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람 추출을 권장드리긴 하거든요. 그람 추출을 하게 되면은 크레마의 볼륨을 떠나서 액체에 대한 그람이기 때문에 이 양이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정말 저희가 샘플을 보내드릴 때 너무 신선한 온도면은 크레마 볼륨이 너무 세지니까 그렇게 돼서 추출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23초. 23점, 네. 24초 조금 네네. 안 되는. 이 정도면은 이제 오늘 아침 세팅에 가깝게 20g 정도에 추출하면은 자연스럽게 27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g 정도, 0.5g 차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는 네. 0.5g을 더 받아서 한번 또 보여드리면은 네. 요거는 지금 네. 19.5g 사용한 거죠? 네, 19.5g. 그랬을 때 한 23.6초 네. 나왔고, 이번에는 20g 사용해가지고 추출을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억셉트는 이 네. 종이컵 쓰는 거 권장하세요? 네, 거의? 저희는 지금 직영 매장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다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납품처도 권장은 해요? 이제? 권장은 해드리는데 이게 뭐 또 절대값이 아니니까 뭐 귀찮으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저희가 그것까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추천은 드린다. 네, 이렇게 추천 하면 드린다. 좋다. 더 일관적인 추출이 될 수 있다. 똑같이 포슬포슬하게. 요새는 워낙 추출에 루틴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으셔서 종이컵 저도 저거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네요. 지금 원두는 19.5에서 20g을 늘리니까 추출 시간은 29.6초가 나왔고요. 네. 에스프레소 추출량은 45.9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적어놓은 레시피 권장한 대로 추출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럼 따뜻한 걸로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한번 만들어주시면은. 이것도 뭐 저희가 권장한 레시피가 있어서 네. 저희는 물을 220g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물 양은 뭐 진하게 드실 분들은 200, 최대한 240 정도까지는 저희는 220을 기준으로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써도 커피 맛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13온스 컵 기준인가요? 네네. 요 정도로. 근데 이게 저희 매장에서도 사용하는 권장 레시피라서 네. 이렇게 드시면은 만약 여기서 조금 진한 것 같다 하면은 물을 20g 더 넣으시면 되고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맛을 원하고 싶다 하면은 굳이 원두량이나 추출량을 늘릴 필요 없이 물을 조금 줄이시는 방법도 그래서 물량으로 조금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네네. 알려주시는 거죠. 네. 제가 한번 살짝 마셔볼게요. 많이 마셔보긴 했지만.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는 동절기라서 티랑 또 같이 나가니까 물 온도를 좀 높인 것 같아요. 이제 하절기 때는 86도로 세팅이 돼 있어서 동절기, 하절기 네. 이렇게 온도를 다르게 세팅하는 것도 그냥 하나의 소소한 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온도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름이랑 겨울 디스펜서 온도를 다르게 해보시는 거 좋고, 근데 요 커피 맛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 커피를 저희 교육장에서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괜찮게 나왔거든요. 맛있고 그 어느 정도 쓴맛이 있는 커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막 너무 쓰거나 막 떨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이 딱 깔끔한 기분 좋은 비터, 기분 좋은 쓴맛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부장님은 숙련자잖아요. 네네. 처음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네. 머신을 샀는데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머신은 19g을 담으니까 뭔가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체크해 볼 게 여기 원두 이제 포털 필터에 있는 바스켓의 용량도 있거든요. 이제 뭐 머신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6g 바스켓이 있을 거고 18g, 뭐 20g 다양하게 있지만 그 바스켓을 어느 정도 찼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웬만하면 근데 19g 차는 데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이제 만약 19g이 넣었을 때 넘칠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바스켓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쇄도가 너무 두꺼울 수도 있거든요. 그대로 한번 19.5를 담아서 추출해 보시고 그래도 추출이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분쇄도를 조금 줄여서 하는 걸 권장드려요. 그때 돼서 만약에 저희가 이 샘플로 보내드리면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고 저희가 현장에 방문을 한다면은 저희는 기본형 바스켓도 있지만 뭐 IMS 바스켓, VST 바스켓 사이즈별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원하는 뉘앙스가 나올 때까지 저희는 추출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방문 샘플을 신청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원래 16g 바스켓인데 네. 그러면 16 담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뉘앙스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농도값도 다르고. 근데 방문 샘플을 하면은 내가 아직 구매하지 않았어도 가져와 주시니까 그 바스켓 바로 장착해서 해보고 그거 그냥 그대로 사면 되니까 그쵸. 인터넷에서 구매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방문 샘플이 좀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또 샘플 보내드릴 때 이렇게 노트랑 이런 건 다 보내드리긴 하지만 처음 먹어보는 원두에서 이런 걸 노트를 보고 이 맛을 잡아간다라는 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해도 다른 업체 거 원두를 먹는다고 했을 때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 매장 추출 레시피로 추출해보지 거기서 권장하는 거는 안 해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을 모르는 상태에서 추출을 다르게 한다 했으면 이 맛이 나올 수가 없긴 하죠. 그래서 저희가 권장드리는 것도 방문 샘플을 받으셔서 저희도 뭐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꼭 쓰셔라는 아니니까 저희 커피를 체험해 보세요 라는 느낌으로 저희도 방문을 하다 보니까 편하게 불러주시면은 저희는 뭐 어디든 찾아가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같이 샘플 때 보내드리는 게 이렇게 추출 가이드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방금 드신 원두는 미디엄 다크 정도 원두의 로스팅보다 좀 더 진한 거니까 저희 레시피는 그냥 강배전, 약배전 이렇게 두 가지만 잡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 레시피처럼 19점에서 20g 추출이고 25초에서 32초 38g에 42g 이렇게 추출하고 저기서 조금 더 진한 걸 원하시면은 50에서 55g 이런 추출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만 보시더라도 되고, 만약에 집에나 매장에 핸드립 도구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브링 가이드를 또 같이 드려요. 이걸로 드셔보셔도 되고, 또 이것도 근데 분쇄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 레시피지 권장 레시피지 절대적인 레시피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취향에 맞게 한번 드셔보시고 방문 샘플을 신청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방문이 네. 어려우면은 일단 이 가이드 참고해서 조금 해보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다. 영상 보시는 분들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내렸는데 조금 만약에 맛이 쓰게 나왔어요. 부장님이 알려준 레시피대로 했는데 네네. 그러면 좀 뭘 조정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원두량은 그대로 가되 분쇄도를 조금 더 풀어서 추출 시간을 2, 3초라도 조금 땡긴다? 그걸 권장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19.5g이 맞는 분쇄도인데 19g을 담거나 1g을 빼더라도 추출이 엄청 빨라지니까 차라리 저는 분쇄도를 뭐 한 칸, 두 칸 정도는 풀어주는 걸 권장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경에 따라서 커피는 같은 레시피여도 좀 맛이 다르잖아요. 조금 쓴 경우에는 입자를 조금 더 풀어서 아까 알려주신 그 시간대가 아니라 20초 한 중반대, 빠르면 초중반대 이렇게 잡아보는 거를 추천드리는 것 같고, 그럼 반대로 이제 좀 밋밋하다. 그럴 때는 뭐 어떻게 이거보다 할까요? 더 밋밋하다 하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더블 리스트레이터를 추출하는데 도피오까지 추출해서 원래 40에서 45g 추출하던 걸 50에서 55g까지 추출을 권장드려요. 추출 양을 추출 늘려라? 양을 늘리는 그때는? 거. 그래서 먹었는데 좀 밋밋하다. 그런 경우에는 추출량을 조금 한번 늘려서 해봐라. 또 아까 말씀 주신 게 컵 사이즈가 큰 경우에도 추출량 늘리는 방법을 추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대부분의 업체가 이렇게 온수기랑 정수기 있는 모델을 쓰다 보니까 여기서 같이 나오다 보니까 얘는 냉수가 아니고 정수거든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얼음에 닿았을 때 냉수보다 빨리 녹다 보니까 이제 하절기 때는 큰 2리터 피처에 얼음을 가득 담아서 물을 채워놓고 최대한 얼음이랑 똑같은 온도로 한 다음에 물량을 넣고 얼음을 넣어서 최대한 물량이 안 변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반대로 여기 있는 물을 그대로 뽑았으면은 같은 170 물을 쓰더라도 손님한테 가기까지는 물이 더 늘 수가 있죠, 볼륨이. 얼음이 녹으면서. 그래서 조금 더 밋밋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컵 사이즈가 크면은 뭐 추출량을 늘리는 그 방법도 알려주셨고, 또 이제 추가적인 팁으로 뭐 여름에는 저기 나오는 정수물의 온도가 좀 높다 보니까 서브 되기 전에 얼음이 좀 녹아서 이 물량 자체가 많아져서 좀 녹을 수 있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고 싶으시면은 얼음물을 미리 피처에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막 세팅 다니실 때 이런 팁들도 막 알려주시는 거죠? 네, 알려드리죠. 이제 그 매장에서 물론 되게 익숙한 상황에서 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요. 까지만 말씀드리지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러진 않으니까. 그냥 저희는 매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권장드리는 정도.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제 방문 샘플 받으시는 분들 중에 억셉트 커피도 그렇고 뭐 다른 로스터리 샘플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교육하는 입장에서 좀 느끼고 있는 게 그 커피를 제대로 확인 못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는 좋은데 이 추출이 안 좋아가지고 또 레시피를 잘못 짜서 이 커피 맛없다, 이 커피 이상한 거네, 이런 경우들이 많아.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로스팅 업체에서 로스팅도 하시고 이런 현장 세팅도 많이 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막 이런 식으로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매장에서 그라인더를 뭐 많게는 3대, 적게 1개를 사용하는 매장이 많다 보니까 그 한 대인 호퍼를 비우고 저희 거 원두를 꽂았을 때 그 맛이 100%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게 그 칼날에 낄 수도 있고 그 포타필터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또 그거를 드러내서 다시 또 세팅을 해야 되고 손님이 갑자기 또 오면은 또 다시 비워서 또 원래 원두를 넣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작업 중에도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라인더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최대한 매장 영업 중에도 피해가 안 되게 갖고 다니니까 옆쪽에서 저희 그라인더로 샘플 해드리고 저희는 머신이랑 물만 빌려주시면 다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보여주신 것처럼 그 그라인더를 매장 걸 원래 사용하지 않고 이제 원래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게 있으시다 보니까 그걸로 조금 더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근데 혹시 이제 방문 샘플이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배송 받는 분들 좀 어떻게 더 확인을 하면 좋을지 좀 팁 같은 거 알려주세요. 요즘 같은 경우는 겨울이다 보니까 배송하면서 밖에가 이제 영하까지 또 떨어질 날씨가 오다 보니까 최대한 원두를 실온에서 놓고 온도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추출하게 되면은 온도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실내 온도랑 비슷하게끔 온도를 맞춰놓고 추출하는 걸 권장드리긴 해요. 아, 요새 같은 또 겨울철에. 네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좀 좋은 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겨울철에 내가 샘플 배송을 받아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데 온도가 오르지 않은 네네네. 상태에서 막 확인을 하면 원활한 추출이 안 될 수 있으니 네네. 내부 온도를 조금 올려놓고 네네. 확인을 하시면 좀 어떨까? 네. 그리고 저희가 로스팅 한지 바로 된 것도 보내드릴 때도 있지만 요청을 하시면은 숙성된 거를 보내드리거든요. 바로 샘플할 수 있도록. 아. 그래서 일주일 이상 된 것도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받아서 먹는 온도가 3일 이내 온도다 하면은 차라리 조금 더 숙성시켜서 최소 5일, 7일 이상 되는 걸 권장드리긴 해요. 아, 요거는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실 때 커피는 그 디게싱이라고 하는 로스팅 한 지 얼마 지난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된 거로 확인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바로 확인할 거니까 뭐 조금 디게싱 된 거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 샘플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현장에서 네. 저희 원두를 사용하실 경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는 김치로 따지면 겉절이를 보내드리거든요. 아, 네. 겉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2, 3일 된 거 그냥 내려 드시는 네. 거고 조금 어느 정도 숙성된 식당 김치가 원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숙성 드시고 자기는 묵은지가 좋다 네. 하시는 분들은 뭐 2주까지 숙성시켜 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매장 취향에 맞게 저희도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숙성된 거를 보내주세요 하면은 저희는 보내드리긴 하거든요. 아. 그리고 반대로 저희는 로스팅해서 웬만하면 다 보내드리니까 네. 로스팅 일로부터 무조건 거의 5일 이내 거를 수령하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숙성시켜 드시는 걸 권장드려요. 또 이게 숙성도 매장마다 환경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대형 매장 같은 경우는 어디 창고에 보관할 수도 있고 소형 매장 같은 경우는 뭐 머신 밑에 놓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온도에 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취향에 맞게 숙성시켜 드리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이런 디게싱도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이런 것도 고려하시고 또 추출 세팅해서 확인하실 때 로스팅이 언제 된 건지 확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초보자가 이런 걸 다 신경 쓰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방문 샘플 신청하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부담 안 주시죠? 저희 부담 뭐 강요하진 않고 그 현장에서 원두를 샘플하고 나오면은 그냥 드리고 와요. 혼자 더 테스트할 수 있도록. 아, 또 그냥 가져가진 않고 충분히 더 테스트하고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말씀드리고 하니까는 최대한 부담 안 드리고 현장을 이탈을 하죠. 여러분 부담 안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 편하게 방문 샘플 신청을 해주시고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수출 관련된 뭐 세팅 관련된 꿀팁 많이 알려주셨는데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적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네. 같은 경우는 또 로스팅을 하지만 바리스타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 가도 샘플을 가도 저희 억셉트 커피를 잘 이해하고 방문을 하기 때문에 대표님 매장에 맞게 추출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누가 오더라도 추출은 똑같다.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오늘 너무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여기 오늘 카페 촬영했는데 파미에소 매니저님 모셔놓고 간단한 인터뷰만 해볼게요. 자기소개랑 카페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파미에소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김정대 매니저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카페를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네. 저희는 경기도 용인에서 100평 이상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고요. 주로 다루고 있는 빵은 오사카 소금빵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소금빵을 다루고 있는데 저희는 이름을 시오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오빵이요? 네, 시오빵인 이유가 저희가 실장님께서 일본 오사카에서 한 1년 이상 생활하시면서 직접 100만 번 이상의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레시피고요. 한국에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인 입맛에 맞게끔 조금 더 변형을 해서 만든 게 오사카 시오빵이고 다른 소금빵과는 다르게 버터 함유량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따뜻하게 돌려 먹었을 때 그 빵을 잘랐을 때 안에 단면이 크게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버터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 입 베어 물어 먹었을 때 그 버터의 담백함과 느끼하지 않게끔 세 가지 소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황금 비율 레시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딱 들어왔을 때 이게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이쪽이. 네. 그리고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따가 나가면서 몇 개 사가려고 하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소금빵 종류는 14가지 이상의 소금빵의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또 너무 소금빵에 치워지면 다른 손님들의 니즈를 못 맞춰줄 수 있어서 저희가 또 주로 인기가 많은 상품들이 치아바타 그다음에 식빵 종류가 인기가 정말 많고요. 그냥 그 외에도 간단한 제가 케이크 종류도 다 판매하고 있어서
뭐 연령대 상관없이 호불호 없이 모두가 오시면 즐길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신 분들 좀 독특한 어떻게 보면 일본식 뭐 소금빵도 한번 드셔보시고 다른 베이커리집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뭐 촬영을 하기도 했지만 원래는 커피를 세 종류를 사용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R타입 시그니처, R타입 다크랑 그 다음에 F타입을 사용하시죠. 맞아요. 좀 화사한. 맞아요. 그리고 디카페인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셜티 라이너 커피들이 구비가 돼 있으니까 맛있는 커피랑 맛있는 디저트 즐기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 앞에 무슨 방갈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저희 방갈로도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 방갈로는 좀 더 프라이빗하게 손님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데리고 온 사람과 소중하게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준비된 방갈로 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무료인가요? 저희가 19,900원이라는 페이가 있는데 네네. 음료 2잔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원하시는 음료 상관없이 선택해 주시면은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1시간 50분은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이용 가능하시고 또 겨울에는 추우시니까 안에 히터가 다 준비되어 있어서 시원하고 따뜻하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한 약간 방갈로도 있으니까 용인 쪽 오시는 분들은 검색하셔가지고 한 번쯤 들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이렇게 억셉트 커피에서 케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아까 보니까 이제 교육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어떠신가요? 이렇게 받아보시니까? 일단은 너무 억셉트 커피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너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저도 억셉트 커피를 결심한 이유가 네. 일단 커피의 본질적인 맛도 굉장히 중요했고 너무 커피가 시그니처랑 산미 있는 거와 디카페인이 고루고루 너무 맛있고 커피 노트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맛이 전부 다 도드라지게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게 그 억셉트 커피라는 거에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후 관리도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뭐 그라인더 청소나 필터 교체나 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의 부족한 부분에 교육 아트까지 전부 다 책임져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업주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다.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원두의 품질과 사후 서비스까지 해주시는데 이건 안 하면은 바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직원분들도 만족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갇혀 있으니까 다 너무 만족하세요. 그리고 아까는 라떼아트 가르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라떼아트 같은 거 배우려고 하면은 내 사비로 따로 학원 가서 맞아요. 배우거나 돈 또 주고 배워야 돼요. 시간도 애매하잖아요 원래. 맞아요. 근데 일하는 환경에서 중간에 짬을 내가지고 맞아요.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저도 근데 이거는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진짜 하고 큰 장점이에요. 직접 경험하신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큰 도움이 맞아요.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큰 서비스예요. 진짜 큰 서비스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이런 제가 강요한 게 아니라 진심에 우러나와서 맞아요.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원두 샘플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소개를 해드려봤는데 억셉트 커피 샘플을 세팅하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장에 사용하시는 커피 세팅하실 때도 오늘 알려주신 팁들을 활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억셉트 커피 샘플이든 다른 로스터리 샘플이든 배송으로 받는 것보단 가능하다면 방문 샘플을 받으시는 걸 정말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약간 부담이 갈 수는 있지만 커피 초보자가 그 커피를 제대로 추출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희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억셉트 커피의 원두 샘플, 방문 샘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클릭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like it like tic-tac-toe. Every step we take is tic-tac-toe. I like you like tic-tac-toe. Every step we take is tic-tac-toe.